예, 추세 분석의 마지막은요, 추세 분석의 고전, 혹은 기술적 분석의 고전, 그리고 가장 기술적 분석이 최초로 시작됐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이론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원래는 뭐 다우 이론을 먼저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좀 늦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우 이론 자체가 고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해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원체 고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조금은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그 내용의 분석도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전체 추세 분석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다우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이론. 여러분들 그 다우 이렇게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다우라는 것은 뭐냐면 찰스 다우라는 분이 개발한 주식 시세 동향 판단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미국 증시 놓고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다우 산업지수 놓고 보고 있죠. 그 부분을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가지 정도의 신문 컬럼 부분을 뭐 그냥 일반적인 컬럼이 아니죠.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을 올려놓은 부분을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해석한, 전체적으로 뭐 해석하고 다시 정리해서 나타낸 부분, 시장에 노출한 부분이 다우 이론이 되겠는데요. 주추세라는 것은 이제 장기 추세를 얘기합니다. 다른 주추세로의 전환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추세 또 혹은 장기 추세에서 새로운 추세로, 그러니까 계속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우 이론이 조금 유명해진 것은 1929년도에 미국 시장에 대폭락이 있었죠. 그러한 때에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요, 다우 이론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다우 이론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은 조금 이러한 부분을 표를 놓고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다소 어렵다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다우 이론의 가설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뭐 단기 추세는 소추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장기 추세는 주추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옆에 놓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등락,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매일매일의 등락은 지금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물론 예전에도 좀 제한적이긴 했겠죠. 어찌됐건 조작이 가능하다. 매일매일 추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력에 의한 조작도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우 이론에서는 중요시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중장기 추세 부분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기 추세 부분은 3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하는 추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추세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파동설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장기 추세는 1년에서 10년, 굉장히 뭐 긴 기간 동안의 정기적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뭐 나중에 그 우리가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도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기 추세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장기 추세 부분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기다 이랬을 때 중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도 움직임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중기 추세. 그래서 이 중기 추세가 장기 추세 전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러한 그 포착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다우 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죠. 딱딱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뒤로 넘어갈수록 실질적인 부분도 같이 노출이 될 거예요. 이해를 좀 어렵더라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우 이론에서의 그 추세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 해석 부분은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상승 국면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새로운 중기 추세의 바닥점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서는 중기 추세의 흐름이 있었다. 만약에 장기 주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추세 부분
같이 움직이는 중기 추세 부분이 뭐 중간중간 파동에 의해서 뭐 꺾여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올라올 때는 바로 전고점을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뚫어줘야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는 바닥 혹은 고점 라인 부분들을 지속해서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 어느 것이 중기 추세 부분이 되겠죠? 그래야 주추세 부분이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락 국면 지속되고 있는데 주추세선이에요. 이게 장기 추세선을 주추세라고 표현합니다. 중기 추세 부분이 움직이다가 돌려지는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그 전에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락 국면에서는 중기 추세가 전고점 부분을 뚫질 못한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이 상당히 쉬운 부분인데 다시 따지고 본다면은 이것이 중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어느 기점으로 맞출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은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부분 마지막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뒷부분에는 실전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대비하셔서 이해하신 정도로 넘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 이론의 장기 추세의 3단계 진행 과정입니다. 이 부분. 1단계는 축적 단계, 2단계는 기술적 추세 추종 단계, 3단계는 분배 단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상승 추세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우 이론의 장기 추세 시장 상황 국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강세장일 때하고 약세장일 때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전체적인 순환성의 흐름, 뭐 이쪽이 상승이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이쪽이 하락 국면이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3국면로 이루어지는데 매직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이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아하 이렇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 항상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내가 손실이 났구나. 혹은 내가 수익이 났구나. 이러한 부분을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세 국면의 3국면은 맨 처음에 놓고 보여드린 거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 강세 제1국면 이 부분은 축적 단계 매직 국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마커 국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열 국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단어 자체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 놓고 배울 때도 뭐 단어를 외우지 말고 캔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이론 속에서도 강세 국면에 놓여져 있을 때 1국면, 2국면, 3국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기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1국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거죠? 캔들이 됐던, 이평선이 됐던, 그리고 거래량이 됐던 시장에서 기준점을 잡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정부가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1국면에 대해서도 시장에 여러 가지 번역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번역 내용이 조금은 산만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데 1국면은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을 때 그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쭉 깨져 내려와서 경제적인 부분, 뭐 경기 전체가 침체 국면에 완전히 들어서서 그것이 지속돼서 바닥이 완전히 닫아진 그런 국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요. 경제, 산업, 기업, 주식시장 등에서 모든 전망이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맨 바닥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그 부정적이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고 뭐 불안 요인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포감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약세, 장기적으로 약세를 띈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인해서 투매를 지속하거나 혹은 시장을 떠나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뭐 주식시장이 되겠죠. 떠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전문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 권역이구나라는 인식을 서서히 갖고 오히려 대바닥권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예측과 함께
매수세를 유입하는 구간을 강세 제1국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림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별로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거래량 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대바닥이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세 부족에 따른 거래량이 바닥 인식과 함께 거래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뭐 앞전 부분에 거래량이 터져 있었다면은 지금 국면은 완전히 대바닥권의 거래량으로 바닥 인식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 부분은 바닥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물론 낙폭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 그것은 우량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기준에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일부 1국면에서는 일부 반등을 모색하려는 흐름도 표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뭐 6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들으시려면 끝이 없어요. 조금 더 그림 보고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뒷페이지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국면은 바닥이었다라고 한다면 2국면은 주가로 따져갖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오히려 이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서는 그런 국면입니다. 주가가 올라서는 국면에서의 흐름인데 일반 투자자 이제 시장 관심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눌림이 나오면 적절하게 뭐 고점 인식 잡히면 적절하게 또 눌림이 나오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 혹은 재매수 이런 국면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준이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주가 부분의 상승 탄력에 의해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3국면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과열권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쫓아가시는 국면. 그러니까 차화정이 좋다. 차화정 하면은 매집이 돼 있으니까 바닥에서 매집이 기관들이 뭐 매집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겠죠. 근데 이 고점 라인에서는 거꾸로 표현드린다면 견디다. 그러니까 하락 국면에 견디다가 아니고 올라올 때 사세요, 좋습니다, 편입하세요 이럴 때에 오히려 안 들어가시고 참고 안 사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내동매매를 해서 쫓아 들어가는 이제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매일 뭐 긍정적인 그 전망, 시장 전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쫓아가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 강세세 3국면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뭐 이것이 쭉 이어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약세 시장의 3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흐름인데 이것은 반대의 흐름으로 연출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약세 1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약세가 강하게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분산 단계라고 해가지고 분배 국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매집했던 물량들이 일반 투자자 쪽으로 넘겨지는 과정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종목별로는 우량주는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라고 친다면 테마주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눈에 띄어집니다. 그리고 우량주들은 거기서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멈춰지는 국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부분이 감소하겠죠. 고점에서 뚫고 올라가야 거래량이 수반돼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놓여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래량 부분은 감소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여러 이제 테마주들까지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과열권에 놓여지는 그런 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약세 2국면은 공황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주가로 놓고 표현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올 때 대바닥권에서 매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 중간에 뭐 조정을 받고 이럴 때 못 사고 고점에서 편입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에서도 편입을 하지만 또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서 못 샀던 부분 여기서는 또 싸다고 사죠. 이 고점을 봤기 때문에 조정폭을 싸다고 봅니다. 이때는 고점을 못 봤기 때문에 바닥만 봤기 때문에 비싸서 못 사 하시다가 이때 제2국면까지 오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떠안게 되는 거고 공황국면, 2국면의 거의 뭐 끝자락 정도가 되면은 공황국면에 빠진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뭐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가격 조정이 와서 싸다고 생각해서 또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는 점진적으로 더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량 받은 물량 맨 꼭지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축소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요 또 끝자락에서는 투매 물량이 출회가 돼버립니다. 투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거래량 부분도 이 국면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면의 시작 단계에서는 일단 1국면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되겠죠. 그러다가 투매로 연결이 되면서 물량이 또 터져 나오는 그런 국면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부분은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국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감소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딱 잘라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 과정을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국면 이 부분은 투매가 이제 다 진행이 됐어요. 투매가 다 진행이 되고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투매가 돼서 이렇게까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주가 부분은 우량주의 기준에서는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투매가 쏟아졌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요 구간에선 제한적인 등락에서 나온다. 과거의 흐름처럼 뭐 강한 반등 탄력을 주거나 혹은 시세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국면에서는 한동안 이제 침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세 1, 2, 3 국면, 그 다음에 약세 1, 2, 3 국면을 다우 이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론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러한 국면을 자세하게 텍스트로 다시 풀어서 써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에서 다시 뒤지시기보다는 이 자료 부분들을 충분히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습 꼭 하시고요. 그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렇게 봐봐야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다만 이러한 국면이 이제 시장에서 이 다우 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집 국면 이후에 당연히 매집이 돼야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죠. 매집이 돼야 상승 국면으로 이끌어 당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집이 된다는 것은 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최바닥의 시점에서부터 편입을 해서 이제는 경기가 개선되고 기업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부터 탈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기업 실적으로 연동이 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그 이후에 과열권도 당연히 놓여지겠죠. 과열권 놓여졌을 때는 여기에서부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부 관망하면서 참여 여부를 모색하고 있다가 3국면 확신이 주변에서 이제 원체 뭐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좋다라고 이제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 국면에서부터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과열 국면 이후에 분배 국면이 표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황 그리고 재차 침체 국면 이 부분이 다시 또 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가의 그 차트 흐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돼요. 그래서 뭐 경기 사이클도 어차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의 사이클도 있는 건데 주가로 보셔도 되고 지수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 구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업황이 뭐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게 되겠죠. 경기가 안 좋아졌든 업황이 안 좋아졌든 그렇게 해서 이 대바닥권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바닥을 인식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매집. 사실상은 누구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되겠죠.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상승 국면, 과열 국면이 놓여지게 되는데 상승 국면에서는 앞서 배우신 것처럼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된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의 극대화, 기술적 분석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접근.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재료들이 노출되면서 무모한 베팅이 시작되고요. 분해 요 국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거의 뭐 묻지마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차화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뭐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 나온 이후에 올라갈 때는 사실상 추가적으로 편입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조정이 나올 때에 싸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해 국면에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실제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잠시 후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국면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공황 국면 접어들게 되고 다시 침체.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지는 흐름은 이쪽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우 이론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그랜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그 매매, 성향, 패턴
이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다우 이론 재해석까지만 써놓고 요것만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 써놨는데 그 그림도 다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강세 국면으로 이제 전환되는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 파란 글씨가 되겠는데요. 전문가들은 바닥에서 확신을 합니다. 이제 경기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겠구나. 주가 부분, 주가 부분 종목으로 이렇게 한다면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든다면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빠져내려갈 자리가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편입,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을 일정 부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공포심. 일단은 정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다, 계속 안 좋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분석을 못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포심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초기에는 긴가민가 혹은 과열이다 혹은 오버슈팅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심이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참여를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는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 2차 국면에서는 점진적인 매도 부분입니다. 이 점진적인 매도 부분이 차익 실현이 기준이 되겠죠.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인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국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는 전문가들이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가 오버슈팅이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는 대중 투자자들은 확신을 하게 되면서 편입 비중을 갖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흐름. 이것이 이렇게 표로 계속 놓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닥 국면, 침체 국면에서부터 강세장에서 3단계로 나눠진다. 또 약세 국면에서도 3단계로 나눠져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후행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시다면요. 주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바닥에서 편입하시는 경우가 드물죠. 또 편입을 하셨다면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내동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 쫓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고점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역시 손절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겨내시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앞선 부분의 추세적인 부분들의 분석, 그리고 앞으로 배울 패턴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부분들을 예습하시고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재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지금 어려웠던 이론 부분 보강지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